내가 처음부터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혹은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싸우다가 그랬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볍게 벌금형 정도 나오겠지 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되는지 형량과 벌금,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요. 동산, 부동산, 주인이 있는 동물, 문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타인의 소유이기만 하면 되고 타인이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손괴는 직접 힘을 가해서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정도여도 해당됩니다. 은닉은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효용을 없애야 합니다.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어도 해당되고 망가뜨리거나 부서지게 하는 것, 발견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상 이전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승용차 위로 흰색 소화기 분말을 분사한 사건에서 이로 인해 차량의 전면과 후면 유리 전부가 소화기 분말로 뒤덮였고 피해자는 차량을 일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앞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놓아 17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사안에서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며 손괴죄를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음식용 냄비나 술병 등에 방류를 한 경우나 그림이나 광고판에 낙서를 한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들은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하고 있고 과실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화죄, 과실로 불태우는 것, 과실치사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 업무상 과실작물죄, 과실로 작물을 취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즉, 과실손괴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을 손괴하게 되면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라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가게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과 어깨를 부딪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진열장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본인 집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영업용 택시의 차량 본네트와 뒷 트렁크에 주차 금지라고 낙서해서 수리비 약 93,500원이 들게 한 사안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재물 손괴 사안인데요. 아들과 다퉈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벽돌로 공용 현관문을 내려치고 공용 인터폰을 수리비 약 47만 원이 들도록 깨트린 사안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손괴한 재물의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격 외에도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있을 테니 위자료를 더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손괴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만약 검찰 단계라면 내가 합의를 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합의해야 할 것이고 법원 단계라면 합의를 안 했을 경우 나올 벌금 액수는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합의금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재물손괴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내가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재물손괴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게 좋을지 조언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말실수를 하게 되고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합의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